24년 2월 리뷰와 3월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저 PBR과 생성형 AI가 주도한 2월이라면 이 추이가 3월에도 이어질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자, 2월 한국 시장은 저 PBR주와 생성형 AI, 다시 말하면 반도체가 주도한 한 달이었습니다. 여기에 2차 전지가 이제 손을 흔들면서 존재감을 보인 한 달이기도 합니다. 2월 미국 시장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반복되면서 일정 부분 변동성을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인 방향은 낙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이고 여기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제약사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고전하던 테슬라의 주가 역시 점진적으로 반등한 한 달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미국 시장 주가입니다. 시장 주도주는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메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의 반등,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의 상승 역시 기억할 만합니다. 반면에 구글이라든가 애플 같은 기업들의 부진도 또한 눈여겨볼 만한 변화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삭스죠. 역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포함한 기술주가 주도하는 미국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월 29일, 그러니까 2월의 마지막 날에 그 PCE, 다시 말하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시장 예측 2.8%와 부합하는 수준의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2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 컨센을 넘어서면서 시장에서의 어떤 변동성과 우려를 줬다면 이번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는 시장 컨센에 부합했고 지난 3년을 통틀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체크해야 될 거시지표를 몇 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달 기준 미 국채 10년물입니다. 4.1837%이고요. 한때 4.3%를 넘어서던 모습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고 금리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달 기준 국채 2년물입니다. 역시 4.7%를 넘어서던 모습에서 떨어져서 4.53%까지 떨어지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105선을 넘어서던 모습에서 다시 또 하락하고 있는 것이고요.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리 인하 방향과 달러 약세 방향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일정 부분 동행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하락하면서 1330원선까지 하락하면서 달러 약세에 따라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시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표는 국제유가인데요. 지난 1년의 추이입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하면서 이제 배럴당 한 80선을 막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펙 플러스에서 2분기에도 감산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중동 불안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유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달 2월을 돌아보면 시장 변동성이 많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은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반도체로 대표되는 기술주의 약진과 또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 S&P 500,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몇 가지 뉴스를 조금 더 볼게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해서 이제 메타가 큰 손이 될까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저커버그가 지난주에 한국에 방문해서 삼성이 파운드리 관련해서 글로벌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만 쪽 기존에 관련돼서 TSMC로 집중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지정학적으로 불안정에 대한 얘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저커버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LG전자, 삼성전자를 이제 만나면서 관심은 결국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협업이고요.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이렇게 3자 동맹과 맞서는 큰 그림을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고 메타와 삼성전자의 동맹은 이상적이면서 현실적인 그림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 갖고 볼 만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복현 금감 원장이 얘기하기에 기존의 금융위에서 발표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사실은 인센티브만 있고 페널티가 없다는 비판, 다시 말하면 자율적이고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에 비해서 이제 금감원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연 상장을 계속하는 게 맞느냐, 얘를 이제 좀 퇴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한 것인데요.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 금융위의 코멘트는 사실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발표를 했는데, 금감원에서는 어쨌든 꺼져가던 밸류업 프로그램의 군부를 지피는 이러한 발언을 하면서 다시 시장에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3월 국내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화장품 지표가 굉장히 이제 눈에 띄는데요. 특히나 수출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 화장품과 면세점인데, 대형 화장품은 중국 시장과 면세점과 기초 화장품이 중요하다면, 중소형 화장품은 미국과 일본 시장, 여기에다가 색조 화장품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 화장품 조합이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중국의 수출, 그 다음에 면세점의 부진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 1월 지표는 전체적으로 보면 화장품의 개선, 화장품 수출 금액의 개선, 면세점도 작년 1월 대비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대형 화장품 쪽에도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면세점 포함해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지표는 해외 건설 수주액입니다. 대형 건설사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인데, 최근에 해외 건설 수주액은 이렇게 2달 연속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나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프로젝트 같은 굵직한 해외 프로젝트가 대기 중이긴 한데, 아직까지 실질적인 숫자의 개선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올 1월 기준으로 보면 해외 건설 수주액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국내 건설 수주액 역시 최근에 2달 연속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건설 업황의 개선 또는 업황의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고요. 다만 해외 건설사 입장에서는 해외 건설 수주액이라고 하는 방향은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유학 시장을 보면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 격화, 후티 반군의 홍해 장악, 이런 영향들이 글로벌 운임지수에 영향을 줬단 말이죠. 정유학 입장에서는 운임지수의 상승은 여계 쪽으로 물량 이동이 어렵고, 이에 따라서 원유와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가 부담이 증가한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수요도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던 그런 시기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정제 마진이라든가 합성수지나 폴리프로필렌 같은 그 제품의 스프레드가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저 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3월은 중국의 양회가 열립니다. 중국의 경기 방향, 또 경기 부양의 방향을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방향이 정유화학이라든가 철강 업종 같은 경기 민감주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동차 쪽을 보겠습니다. 현기차는 저 PBR 테마의 글로벌 출하 증가, 여기에다가 실적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현대차는 올 4분기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드디어 전기차 생산을 시작한다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가 잘 나가니까 당연히 그죠. 자동차 부품 기업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자동차 판매도 과거 대비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타이어 기업들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의 미국 공장 출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매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SUV 판매 비중이 그 60%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실적 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보겠습니다. 미국, 중국 전기차 판매는 꾸준합니다. 다만 시장 눈높이 대비해서는 부진하고요. 유럽 시장은 3달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NCM 양극재와 동박이 수출 금액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진합니다. 수출 단가 역시 부진하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최근에 생성형 AI가 시장을 이제 주도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2차전지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긴 한데, 2차전지 시장만큼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업종을 찾는 게 또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 전기차와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관심을 갖고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원래 가장 중요한 주도 업종입니다. 시장 구도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을 두고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HBM 시장을 주도하고 가시를 향유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와 TSMC, SK하이닉스 간의 삼각 동맹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다면 파운드리 사업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만 고집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는 이제 앞으로 한 단계 더 주가 레벨업을 가져올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3월의 관심 방향을 키워드로 본다면 첫 번째, 생성형 AI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수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디자인 하우스와 후공정 패키징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와 현대차와 기아의 조지아 공장 가동입니다. 전기차를 이제 생산하기 시작할 것이고, 연말부터. 또 현대차 기아의 실적 개선이 자동차 부품 기업과 또 연결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또 갖고 볼 만한 그런 시장이고요. 세 번째는 3월에 열리는 중국의 양회. 이는 이제 중국의 경기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굉장히 부진한 석유화학과 철강 기업들 관련해서 우리가 또 시장의 변화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우리의 믿을 구석은 2차 전지이고 2차 전지의 성장성, 나아가서 2차 전지 기업들의 투자들,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이 3월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